예, 8월 24일 목요일 장중에 5%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 매크로 관련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우리나라 장도 지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상당히 간만에 반등을 괜찮게 주고 있고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주력 섹터 기준으로 계속 포트 위주 하시면서 아직 남았는 잭슨홀 미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오히려 플러스권 유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전망을 하더라도 저는 더 괜찮게 보기 때문에 초종장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 2차 전지 기준에서 제가 코어를 에코프로, 삼형제랑 포스코 종목들을 말씀을 꾸준히 드리면서 항상 시황에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자, 근래 들어서 포스코 관련을 질문 준 분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전체로 우리는 전체 계좌를 키우고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쪽으로 비전을 갖고 실제로 투자와 매매를 오픈하고 있는 젤리 실전 투자 채널입니다. 7월 말에 슈팅할 때 있었죠. 저희가 사실 그때도 포스코 관련주 있었고, 그때 50만원 60만원 갈 때도 단기주 다 팔고 포스코 관련주 일단 절반 정도 다 정리하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근래 제가 에코프로들은 매매하지만 포스코 쪽은 그렇게 단기 매매 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개별적으로 코스피 이전되는 포스코 DX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약하죠. 에코프로가 좀 약한데 거기에 대한 종목들도 언급을 다 드릴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사실 신용도 그다음에 뭐 공매도 같은 전혀 겁을 안 내고 요번에도 에코프로처럼 2차 전지의 포스코를 그냥 제2차 전지 에코프로처럼 집중 타겟으로 사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 수급을 한번 따로 설명도 드렸지만 역대로 우리 한국장에 없었던 이런 개인 수급들의 파워와 변동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이 한 영향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지금 개인들은 자신감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게 뭐 가다가 한번 큰 코 다치겠지 이런 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꽤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뭔가 오버된다, 뭔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7월 말에 오버슈팅이라든지 뭐 신용 같은 거 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박 작가님, 박수혁 작가님의 롤도 상당히 컸죠. 지금 사실은 덜 올랐던 것 중에서 포스콜린스를 가장 크게 말하고 특히나 이제 양극 재개화 전에 리튬 같은 원자재 확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포스코 같은 거 사서 2년 3년을 홀딩하자 이렇게 보고 개인분들이 많이 사실 거라 봐요. 실제로 저도 동학개미 위기를 분석을 해드릴 때 빅게임이 단타 트레이드 말고 중장 투 홀드가 많이 들어간 종목으로 포스코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2의 에코프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오늘 초에 보니까 외국인 기관 별거 아니네, 개인들 맛 좀 봐라 하면서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40만원에서 50만원 돌파될 때 포스코가 지금 포스코 자체에서도 2030년까지의 빅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왔던 고전적인 철강 매출보다 향후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더 매출을 크게 내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처럼 토탈리 2차 전지의 종합 밸류체인을 갖춰가고 있고 실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퓨챔, 포스코 엔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도 있죠. 인터내셔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에코프로를 보는 거예요. 뒤에 살짝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얘기하는 아르헨티나 예모, 제가 3, 4월 달에도 SNS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막 공유나 자료들을 영상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좀 올라가면 MB 때입니다. MB 때. MB 때부터 정치적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었던 그런 해외 그 자원 개발에 포함되었던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욕을 먹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부터 이제 발현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잠깐 여기서 포스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볼 때 항상 그 사이클을 봅니다. 그 다음에 흥망성쇠를 보고요. 정도의 속도와 과정을 봅니다. 그거 볼 때 차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포스코는 제가 항상 시장 얘기 드리면서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철강조선화학기계 중국이 정말 잘 날아갈 때 옆에서 우리나라 중간재 팔면서 좋았던 이 시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주가를 보세요. 우린 주식을 하니까, 투자자니까 4만원 5만원짜리가 77만원 갑니다. 그때 현대제철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5천원에 사서 5만원에 팔아서 1배 먹었다는 얘기 드린 적도 있어요.
하여튼 이때는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크게 수익 받던 최고의 시절이었습니다. 포항 도시가 엄청 잘 나가던 그런 시절. 근데 보죠. 흥, 망이에요. 예, 흥, 망, 이제 성을 하려고 살짝 터는 추세라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엄청나게 빠졌고, 뭐, 그 다음 태원강 같은 거 많이 실패를 했죠. 자, 그리고 뭐 출렁출렁 거리다가, 얼마 전에, 작년 말에도 20만원이었어요. 예, 20만원짜리였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한 30만원 왔다가, 이제 한 더블 정도 5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짧게 볼까요? 제가 그때 슈팅 될 때, 이때 뭐 40만원대 좀 있는 분들 사고, 50만원, 60만원대 팔고, 초록색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꼭지 나왔은 이날 오전에 단기주들은 다 팔았어요. 2차전지 단기로 보는 거는 제가 다 팔았습니다. 자, 맞는지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보고 계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8월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코어라 보지만 같이 코어라 보는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약합니다. 그죠? 딴 것도 같이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죠. 같은 양극재고 음극재 하는 애들인데, 자, 포스코 퓨처엠도 68만원, 70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빠졌죠. 자, 반타작은 아니지만 40 몇 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측면, 저는 길게도 보지만 단기나 어떤 모멘텀 수급도 많이 보잖아요. 매수가 들어와요. 네, 살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시황을 얘기 드리고 엔비디아나 뭐 잭슨홀 미팅 말씀드리고 있는데 8월 조정 중에 우리가 지수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반등이 주고 시장이 괜찮아지잖아요. 얘들이 반등될 거예요.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는 거고요. 자, 포스코 그리고 인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죠? 인터가 괜찮았고 얘들이 포스코 중에서도 2차전 중에서 상당히 강하게 가고 신고가도 노렸던 종목인데 근래 좀 빠지죠. 뭔가 나쁜 일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우리나라 모멘텀 한국 증시 내에서 2차전 내에서 어떤 수급적인 측면 그런 면입니다. 자, 21선 살짝 깨질라 그러고 있죠. 21선 맞죠? 여기 21선이구나. 깨졌죠. 깨졌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깨졌다 해서 내가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했느냐 빠졌느냐 별로 안 빠졌어요. 기준을 굳이 꺼드린다 그러면 75만원대 있죠. 75,000원대 75,000원대 요때 저가거든요. 요때 저가가 안 빠지고 잘 받쳐지면 또 반등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 포스코 퓨처엠 이런 그냥 홀딩입니다.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 2차전지 내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를 가장 많이 사는 이유가 그냥 쌉니다. 예, 밸류가 그냥 싸죠. 에코프로든 다른 2차전지가 뭐 퍼가 80배, 60배, 100배 이래 나오는데 포스코는 올해 기준으로 포도 보면 17배 나와요. PER 17배. 정말 싸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지금 얼마 전에 슈팅할 때 목표가 70만원, 80만원 불렀잖아요. 물론 타이머는 안 좋았지만. 자, 그리고 개인들이 다 아는 대형주입니다. 포스코 모르는 우리나라 사업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양자의 어떤 양면적인 게 있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알고 사면 사실 좀 안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포스코가 이번에 신고가 내면서 물량 소화를 다 해버렸어요. 물론 지금 단기로 좀 빠졌습니다. 한 달 정도 빠졌던 단기 물량들은 있는데 그 물량이 수십 년 쌓였던 그런 물량과는 비교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포스코가 단기로 홀딩하고 행보 중이긴 하지만 그 뒤에 시나리오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 다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들이 지금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팡팡 살 때는 아니라 제가 보는 단기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7월 달에 보니까 슈팅할 때 공매도 더 많고 이런 애들이 더 많이 가더라. 사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애들 보면 공매도가 많은 애들이 쇼커브링이나 숏스퀴즈 들어오면서 더 급등했지 않습니까? 포스코도 공매도가 많아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에코프로보다. 하지만 제가 7월 말경에 수급 체크 드리고 연말에 말씀드릴 때, 이제 올말에 말씀드릴 때 코스피의 포스코 가들은 급등할 때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빠졌다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들은 외국인이 샀다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에코프로들은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팔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그 뒤에 사실은 공매도도 별로 없습니다. 신용도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슈팅한 것처럼 에코프로 슈팅한 것처럼 포스코가 슈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추세도 만들고 그걸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볼 때 에코프로의 5월달 같은 흐름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포스코가 지금 70만 원, 80만 원 갔다가 50만 원까지 빠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의 4월, 5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쭉 잘 가다가 에코프로 4월 달, 5월 달에 우리 그때 80만 원 팔았을 때 있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지고 쌍봉 만들고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조정받는 과정이라 보는 겁니다. 떨어졌다고 횡보하다가 얘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물론 횡보하는 기간이 포스코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 전략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에코프로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조정받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기까지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급락할 때 정권사 애들이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잖아요. 자료 저희가 잘 보고 있는데 어쨌든 셀 보고서를 내면서 너무 비싸다, 밸류 측정 안 된다고 하면서 엄청 안 좋게 매도를 때렸던, 그리고 급락을 했었어요. 자, 급락을 하고 나서 조금 살만하는데 이때는 이동채 회장님이 징역 2년 구형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에코프로 망하는구나. 또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40% 떨어졌습니다. 80만 원짜리가 50만 원 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때 팔고 나서 출렁거릴 때 저는 매집을 봤죠. 사드렸습니다. 이제 50만 원 초반에. 아시죠? 일부 샀고 그 다음에 쇼커버링 좀 들어왔죠. 이게 사실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쇼커버링 들어왔던 이 물량, 이런 수급이 나와야 돼. 포스코도 이렇게 되면 추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있다가 빠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돼요. 근데 인가 이때 들어오면서 쇼커버링 수급이 들어왔고 잘 가는 듯 하다가 한 번 또 위기를 맞죠. 이 삼봉이라고 그랬어요. 야, 절대 80만 원 못 뚫는구나 해서 떨어졌거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때 고센 하이테크, 중국에 있는 무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한국 내내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짓는다 하면서 유언비어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난친 건데 이때도 제가 방송하면서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홀딩 하라고. 그리고 나서 또 출렁거리다가 21선 띄고 빠지는 듯 하다가 이때 또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쇼커버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찍었습니다. 기념 영상을. 에코프로 드디어 신고가 나네요 하고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이때 팔 때까지 한 달 동안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개인들이 미쳐 날뛰면서 올라갔죠. 포스코도 같이 올라갔고 40만 원짜리가 77만 원 찍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오버슈팅용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에코프로 조정받고 온갖 악재 다 터지고 받치면서 수급적 부분 들어오고 또 위기 거치면서 또 올라가면서 수급적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신고가 나잖아요. 자, 포스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추세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고 뭔가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서 아까 에코프로처럼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자,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처럼 되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비교, 이 내용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의 종합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는 기대로 개인들이 맛을 보여주려고 매수가 들어오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코프로의 그 조정 받을 때 위기를 거쳤고 수급적인 변화가 오면서 반등 줬던 흐름 보셨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 포스코도 괜찮아져요. 자, 8월 9월 달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8월 9월 달은 저는 에코프로 사실 팔 거예요.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단기로 있는 건 다 팔았고 이제 130만 원 넘어가면 에코프로도 저희는 줄일 겁니다. 절반 이상. 이거는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추가로 그 부언은 안 하겠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에코프로 쪽은 9월달 중에 MSCI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그 반등 시기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대주주 수급들이 안 팔 수도 있지 않냐? 아니, 팔아요.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서 주정 받았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나 이쪽 관련 올랐던 애들은 많이 봤으면 10배 났어요. 적당히 봐도 몇 배 났습니다. 이 빅개미들, 이 빅머니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세금을, 수익 난 거에 세금을 30%씩 내야 되는데 갖고 있겠습니까? 팔아요, 당연히. 언제부터 팔지 10월 전후로 보는 거라서 이 수급 부담 무조건 나온다 봅니다. 자, 그럼 얘들이 팔고 어떡할 거냐? 쉴 거냐? 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돈이 어디로 넘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도 좀 더 본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내년에 AI 성장 스토리가 정말 좋아질 거라 보는 해가 내년이거든요. 반도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세계 섹터를 메인으로 보고 종목 발굴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 3의 시나리오는 뭐냐? 자, 코스피에 포스코 주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대주 조건은 코스닥이 많지 코스피는 많지 않아요. 항상 연말 되면 코스닥이 날리지 코스피가 날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처럼 가게 될 확률도
포스코 종목들도 저는 보는 거예요. 2차전지 내에서 순환매 가능성도 보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제가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글로벌 소비가 정체죠. 뭐 중국 날리고 중국 힘들어지면 유럽도 좀 그렇고, 요 근래 보면 전기차 안 팔린다, 뭐 전기차 보조금 축소됐다. 그리고 제가 살짝 걱정을 하고, 윤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소비 고용을 살짝 걱정하고 있잖아요. 팍은 아니지만 조금은 굳어질 거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3분기 어닝 같은 게 있죠. 제가 4월 달에도 리튬 가격 보고 그때 판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빠졌었거든요. 리튬 가격이. 특히 중국의 수산화 리튬 같은 거. 얘 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가 쪽으로 넘어가고, 전기차의 70% 차지하는 배터리 80% 차지하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큰 비중이 또 리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어닝 10월달 나올 거예요. 그 어닝을 크게 기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사이에 뭔가 테슬라가 신차를 낸다, 뭐 그런 호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있어야 나오는 거고, 3분기 시즌에 대한 것들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 성장과 어닝이 되는 가장 대표 섹터, 정책의 수혜를 보는 대표 섹터 2차전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닝이 살짝 쉬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책이나 성장이 쉬어갑니까? 그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단기로 제가 조심을 하고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내년은 좋아요. 포스코는 내년까지 보실 분들은 사실 제가 안 보셔도 됩니다. 단기 흐름이 뭐 중요해.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저처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들로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전히 2차전지는 단기로 어닝이 어떻다, 좀 쉬어간다, 뭐 소비가 어떻다 말을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성장 어닝, 그 다음 신냉전, 미중 패권 사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바이오 같은 것들은 특히 모멘텀 우리나라 정시에서 얼마나 좋은 섹터인데요. 그래서 24년도 포스코 기준은 쭉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까지 말씀드려요. DX형으로 특별한 일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로 파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4년도 뭐 시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과 어닝과 프리미엄 주식은 차별화될 거예요. 금리를 쉽게 못 낮춥니다. 미국은 못 낮춰요. 기준되는 미국은 그냥 쭉 그전은 간다 보기 때문에 또 종목들은 차별화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2차전지는 또 부각될 거라 보고, 내년 봤을 때는 포스코가 정말 신고가 내고 흥망이 아니라 성이 성성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라 저는 내년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 때는 아까 이런저런 시나리오 보면서 저랑 조금 조심하며 포트를 짜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동성 수급 모멘텀 증시에서 저는 계속 바벨 전략을 구사하고요. 시장을 상당히 열심히 보고 있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같이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포스코 그렇습니다. 진짜 10수년간의 아까 사이클 보셨죠? 정말 2008년에 물리신 분들은 14년 기다리는 거예요. 14년 고점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요. 근데 포스코는 그나마 운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 산 거 10수년 동안 고점 돌파 못하고 반타작 난 거 우리나라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정시를 욕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또 제가 보는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 정시든 우리나라 글로벌 정시에서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장 되게 재밌게 봅니다. 전략적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전체 시황송에서 단기 모멘텀 매매하는 거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 짜면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포스코 말씀을 또 간단하게 드리려다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끝내고 다시 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